오늘은 의료용 기초수액제와 앰플 등을 생산하는 대한약품공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약품공업은 1964년 5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1994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아주 오래된 회사이고요. 기초수액제 부분은 CJ 헬스케어와 그리고 JW중해제약, 대한약품 이 세 회사가 과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매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수액 제품, 그리고 앰플 및 바이오 제품, 기타 제품, 시험검사 외 제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올 1분기에 427억 매출 중에 수액제 쪽이 333억 정도 매출하여서 거의 매출의 78%,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에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로 한 매출 원가와 그리고 판관비를 합친 비용이 342억 정도인데, 그 중에 원재료와 소모품 부분이 139억 정도로 약 40%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 동기도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를 한번 살펴보면 이윤우 씨와 그리고 특수관계인들이 3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주 간단하게 특별히 계열 회사도 없고, 그리고 대주주 회사도 없고, 그리고 자회사도 없는 아주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매출액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액제를 주로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고령화와 그리고 입원일수 증가, 그리고 요양병원의 환자의 증가 등을 통해서 요즘 병원에 가면 계속 수액제를 일단 꽂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2017년 이후로 영업이익이 좀 주춤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이제 시행됐던 52시간 근무제도 등을 통해서 급여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조금 정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표에서 아시겠지만 매출액은 연 10% 가까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분기별로 조금 줄어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에서 보셨겠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성장이 없이 조금 최근에는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의 총이익률은 GPM, 그리고 OPM, 그리고 판관비율, NPM, ROE, ROA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총이익률은 2014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를 했다가 최근 2018년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출 원가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조금 차지를 하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주 52시간 근무 등을 통해서 약간 계약직 인원들이 좀 증가를 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차지를 할 수 있고요. 매출 이제 총이익률이 증가를 한 부분은 이 회사가 계속 이제 공장에 대한 자동화 등을 투자를 하면서 매출의 총이익률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 비율은 한 20% 수준에서 15% 수준까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정비인 판관 비율이 조금씩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인 영업이익률 자체도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출액 총이익 GPM과 비슷하게 약간씩 떨어져서 현재로는 20% 정도 OPM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는 결국은 또 ROE도 증가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17.8% 정도, 최근 4분기 합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23% 정도까지 증가를 했던 ROE가 17.8%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산 자체가 자본 자체가 증가를 한 것 대비 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ROA도 11.8%, ROA가 제조업이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ROE를 세 가지로 분해를 한 듀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는 매출액 손익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을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 있는데, ROE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ROE가 빨간색의 매출액 순이율에 연동이 되어서 꾸준히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ROE가 떨어진 부분은 매출 순이율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부채 비율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제표를 보면 계속 조금씩 차입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본 총계를 보시면 초록색 선그래프인데요. 꾸준히 증가를 한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이가 계속될 것인가는 결국은 판매량과 판매 가격 등에서 좌우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CJ 헬스케어를 인수한 한국콜마 쪽에서 투자를 많이 단행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시장에 우려가 작용을 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2018년 중간에 한번 크게 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아서 현재 시가총액 1929억 정도 오늘 종가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가 떨어진 부분은 이익이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앞으로의 회사의 CJ 헬스케어 쪽과의 그런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에 시장에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R과 PER과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인 PFC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R은 한때 주가가 계속 올랐을 때 2.2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1.12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주가도 하락을 했을 뿐더러 계속 이익이 나면서 자본 자체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PBR은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인 PER도 회사가 계속 수익을 조금씩 내면서 계속 떨어졌고 그리고 주가도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오늘 종가로 최근 4분기 합산 6.7까지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PFCR도 9.5, 그러니까 현재 들어오는 현금으로 9.5년 동안 이익을 계속 이 상태로 내면 회사의 시가총액 전체를 만큼의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매출 채권이 잘 회수가 되지 않으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의 회사의 경영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보면 한때 37.6%까지 매출액 대비 올랐던 매출 채권이 현재 18.8%로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현금이 지금 잘 돌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나중에 나오는 현금 흐름표를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도 조금씩 증가를 했다가 최근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8%의 매출 채권율은 상당히 제조업체식으로는 괜찮은 편이고요. 현재 그 매출 채권 회전일수로 보면 역으로 계산해보면 한 69일 정도, 그러니까 2달하고 9일 정도면 나간 매출 채권 1년의 매출액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표로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막대인데 2017년 이후로 조금 더 큰 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셨겠지만 매출 채권 회수율이 더 좋아지면서 영업현금 흐름이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그전보다는 규모가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무형 투자 부분은 2018년에 18년 4분기까지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공장 신축을 한번 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부분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CJ 헬스케어가 한국콜마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그 회사가 이제 2020년 올해까지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한약품도 한번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 단가나 문제가 생기리라고 또 시장에 우려가 있어 주가가 오르지 않고 내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향후에 진행이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수액제 부분은 퇴장 방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상한가 가격에서 91% 이하로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는 향후에 알리 이후에 이제 CJ 헬스케어 쪽이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전개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 이런 표를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최근에 정체된 모습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업 현금 흐름은 영업이익보다 오히려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투자가 2018년에 이루어져서 영업 자유현금 흐름이 안 좋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앞에서 보셨겠지만 자유현금 흐름이 조금씩 이제 가면서 현금 회수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캐시플로우 최근 4분기 합산이 204억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929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년 정도면 현금을 시가총액만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의 유무자산 투자가 없다면 프리캐시플로우는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내년 이후에 한국 콜마 쪽으로 인수된 CJ 헬스케어 쪽에서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고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나는가, 향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대한약품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